안녕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목표가 확실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 저를 부모님은 늘 자랑스럽게 여기셨고, 드디어 꿈을 이뤘을 땐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죠. 평범한 게 최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행복에 젖어들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참 많은 시련과 굴곡을 겪어야만 완성이 된다고 하죠. 저 역시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찰나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임신 준비를 위해 일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몸 관리에만 힘쓴 나날이었어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모든 걸 내 뜻대로 될 수 있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임신은 왜 이렇게 내 맘대로 되지 않던 건지 어느 하나 저에게 부담 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에서 임신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걱정만이 앞섰던 지난 나날이었어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다 마음 편하게 가지면 없던 애도 생기니까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 요즘엔 40이 넘어도 애만 잘 낳더라. 아, 그건 그렇고 원종이 오늘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온다는데 당신 저녁에 시간 되지? 가서 인사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괜찮지. 도련님 드디어 장가 가시는구나. 어떤 여자 데려올지 너무 궁금했는데. 아무래도 며느리 되는 사람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나랑 잘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어머님도 진짜 좋아하시겠다. 아들 둘이 다 장가 갔으니 마음 편하실 거 아니야. 그렇지. 엄마가 뭐 싱글벙글이시지. 누가 됐든 간에 자식들 둘이나 장가 갔으니 엄마도 아마 한시름 놓으셨을 거야. 아버지 없이 홀로 이렇게 우리만 바라보고 사셨으니 말이야. 나 그럼 다녀올게. 이따 저녁에 엄마 내서 보자고. 자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와. 알겠어. 자기 잘 다녀오고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그냥 이것저것 해가야겠다. 어머님 좀 쉬시게. 이따가 봐요. 한참 몸 관리를 하며 애쓰고 있던 그때 시동생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결혼한 여자를 소개해준다고 하였고 저와 같은 며느리가 생기는 거라 저 역시도 기뻤어요. 이왕이면 코드도 잘 맞았으면 좋겠고 잘 지낼 수 있게 서글서글한 동서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이것저것 어머님이 좋아하는 먹을 것을 해가지고 오랜만에 시댁으로 제 발길을 향했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늘 가벼웠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따뜻한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곧 도련님이 데리고 온 동서를 마주했는데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인상만 좋았지 동서는 알면 알수록 굉장히 별로인 인간이었어요.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기준은 있겠지만 제 기준 최악이더라고요. 어머, 도련님, 이제 오시나 봐요? 저도 이제 막 들어가는 길인데. 아,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이구나. 안녕하세요. 너무 미인이시다. 우리 도련님 눈 엄청 높으셨구나. 추운데 여기 서 있지 말고 얼른 들어가요. 어머님도 기다리시겠어요. 아이고, 형수님. 뭘 또 이렇게 바리바리 싸우셨어요. 몸도 약하시면서. 제가 들어드릴게요. 자기야, 인사해. 우리 형수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한 집에서 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마주칠 거니까 잘 지내는 게 좋겠죠? 아, 네,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밝으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역시 나이는 못 속인다니까. 얼른 같이 들어가 봐요. 어머님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도련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보기 진짜 좋네요.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요, 우리. 이렇게 간략한 인사를 마치고 남편과 어머님네로 들어갔어요. 어머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죠. 저와 동서를 번갈아 보더니 너무 좋으시다며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저녁 자리는 이어졌어요.
동서는 뒤늦게 머리가 튀어서 대학을 늦게 갔고 의대를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 국가고시 면허시험만 남겨두고 있다고 했어요. 사실 저도 의사로 일하고 있다가 난임휴직을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의사 선배라고 했을 때 동서가 부담을 느낄까 따로 이야기하진 않았고 나중에 천천히 알게 되면 알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동서는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여자였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주부 생활은 어떻냐는 둥, 집에서 노는 게 제일 부럽다는 둥,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처음 보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 어디에 맞장구를 쳐야 할지 정말 몰라서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아, 거기다 설거지 두고 갈래요? 제가 하면 되니까. 거실에 나가서 가족들이랑 과일도 좀 들으면서 얘기 좀 나눠요. 네, 그러려고요. 아, 근데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신다는데 그럼 그냥 마냥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 저도 그냥 집에서 마냥 놀고 싶은데. 그런 삶은 어떠려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형님이 잘 알겠죠? 아, 형님이라 부를게요. 어차피 결혼식 날짜도 잡았는데. 그리고 저 곧 국시 보면 의사 될 거니까 만약 어디 안 좋은 데 있음 진찰 받으러 한번 와보세요. 아, 그러죠. 끼리끼리 만나겠지만 도련님 진짜 좋은 사람이니까 잘 사시길 바랄게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막상 도련님이 장가 간다고 하니까 제 마음도 이상해지고 참 시간이 이렇게 갔나 싶은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어머나, 제 걱정을 왜 하세요? 전 어차피 의사인데 원종 씨가 저한테 잘해야죠. 의사인 제가 시집 와주는데 안 그래요? 아무래도 의사인 제가 평범한 남자한테 시집 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랑 주변에서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하더라고요. 형님은 이런 기분 모르시죠? 하긴 몰라도 될 거예요. 은근 이런 게 피곤하거든요. 그래도 원종 씨 인품 보고 선택한 거니 후회는 안 하겠죠. 뒤늦게 공구머리가 튀어 아직 면허시험도 안 본 예비의사인 동서가 저렇게 얘기하니 손발이 오그라들었어요. 그래도 저 역시 의사가 되고 싶었던 그 간절함을 생각하면서 본인도 그러겠지라는 생각으로 애써 합리화를 시키게 되었죠.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첫인상이 끝이 났고 동서는 의사면허 국가고시에서 시험에 당당히 통과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매우 기뻐하시고 저 역시 그래도 집안의 경사이니 참 좋은 일이라 생각했어요. 예비 의사일 때도 고개가 빳빳했던 동서는 진짜 의사가 되자마자 더욱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모습들이 귀여웠습니다. 조금은 예의 없지만 말이에요. 직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의사치고 약간 경박스러운 것이 사실 제 스타일은 좀 아니었어요. 어머님, 저 의사 되니 좋으시죠? 의사 며느리면 주변에 자랑하기 좋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는 신나셔가지고 동네에 플래카드 들고 자랑하시고 그러세요. 그래도 이렇게 어머님한테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되니 참 좋네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엄마가 예물 어떤 거 해주실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저 예물 해줄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원하는 거 따로 있니? 그래, 너 의사 면허도 합격하고 결혼도 하는데 원하는 거 해주마. 본 거 혹시 어떤 거야? 어머, 정말요? 역시 어머님은 이렇게 센스 넘치실 줄 알았다니까. 제가 이거 물방울 다이아부터 순금까지 세트로 되어 있는 걸로 알아봤거든요. 요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제가 원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래, 알겠어. 결혼 전에 맞추러 가자. 이제 곧 결혼인데 그래도 무리하지 않게 지내야겠어. 피로도가 몰리면 안 되잖니. 역시 어머님은 말이 통할 줄 알았다니까. 원종 씨가 딱 어머님 닮은 것이 센스가 만점인 거 있죠? 감사해요, 어머님. 근데 뭐 의사 며느리 보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아까워하진 마세요. 그래도 의사 며느리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약과잖아요. 옆에서 듣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참 본인이 원하는 걸 잘 어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조금 예의가 없다고도 느꼈죠. 어머님이 좋으신 분이고 애초에 싫은 소리를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선물을 해주신다고 하자 저에게도 이번에 어떤 선물을 해줄 거냐는 둥 먼저 얘기하면서 알아서 해줄 건데 애초부터 저렇게 뭐 해줘라 하는 게 저는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이게 MZ세대인가 싶기도 했고요. 형님은요? 어머님은 이렇게 예물해 주시기로 했는데 형님은 뭐 선물 없어요? 그래도 이 집에 의사 며느리 들어오는 건데 친구들이 다 놀래요. 저 이렇게밖에 대우 못 받고 시집 간다고 하면 형님은 집에만 계셔서 능력이 없으시려나?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동서? 원하는 선물이 있는 거야? 뭐 해줄 수 있지. 가족으로서 새 식구 맞이하는 건데. 근데 말끝마다 의사를 갖다 붙이면서 꼭 이 집에 이렇게 내가 들어왔으니 모든 걸 해놓아라 하는 격 같아서 기분이 언짢긴 하네. 우리가 동서랑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예의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혹시 내가 한 말이 기분 나쁘거나 한 건 아니지? 그냥 꼭 얘기하고 싶어서. 진짜 어이없네요. 어머님도 가만히 계시고 저랑 결혼할 원종 씨까지 가만히 있는데 왜 형님이 감나라 배나라 해요? 이래서 집에만 있는 사람이랑 답답해서 상종을 못한다니까. 뭘 알아야 상종을 하지. 꼰대력 웬열? 진짜 어이 창렬. 혹시 저 의사라고 무슨 자격지심 있는 건 아니죠? 진짜 그러면 대박인 건데. 형님 스타일 이제 좀 파악했네요. 진짜 어이 장렬. 아니, 난 그냥 동서가 그래도 예의는 지켰으면 좋겠기에 하는 얘기야. 그래도 앞으로 자주 봐야 할 사이인데 처음부터 삐걱거리면 피곤하잖아. 나도 동서한테 최선을 다할 테니까 동서도 이 집에 온 만큼 집안 어른들한테 예의 좀 갖춰줬으면 해. 적반하장 동서의 태도에 저조차도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요즘 친구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죽어도 안 참는다곤 하지만 이렇게까지 앞뒤 구분 못해가며 얘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앞날이 구말리 같은데 착잡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랑 한 식구가 된다는 게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했으며 그래도 내가 데리고 살 게 아니니 그래 뭐 어쩌겠나 참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네가 좀 참아라. 뭐 나이도 어리고 이제서야 의사 돼가지고 그렇게 좋은가 보더라. 아무래도 학교도 늦게 가고 뒤늦게 이룬 꿈이잖니. 그저 원종이랑 사이좋게만을 바래야지. 뭐 우리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니고 원종이가 데리고 살 건데. 그러게요. 제가 못 참고 말해버렸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님 앞에서 실례를 저질렀어요.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로 요즘 들어 저도 참 예민했나 봐요.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아직 소식 없는 거지? 그래도 너 마음 편한 게 최고니까 그냥 편한 마음 가지면서 살아. 애 없어도 잘만 사는 부부들 많더라. 조금 늦게 오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 생각 말고 너 생각만 해. 엄마 몸이 제일 중요하잖니.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항상 부담 주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 잘 알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제 임신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가 없어도 괜찮으니 저와 제 남편이 행복하기만을 바란다고 하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니 사실상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그래, 마음이 편한 게 최고지라는 생각을 가지며 오히려 안정감을 되찾기도 했어요.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한 게 동서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동서와 서방님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그래도 좋아하는 서방님 모습을 보니 본인들이 잘 알아서 헤쳐나갈 문제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동서네가 이제 왔다고 인사를 한다며 시댁에 들른다고 하길래 저와 남편도 출동했어요. 그래, 잘 다녀왔어? 얼굴이 더 좋아졌네. 그래도 외국물이라 한국 음식 많이 먹고 싶었겠다. 얼른 와서 앉거라. 준비해놨어. 그래도 어머님, 선물부터 받으셔야죠. 여기 크림이랑 스카프, 그리고 카드 지갑이에요. 어머님 선물로 어떠세요? 아유, 뭘 이런 걸 사왔어? 아유, 고맙다. 그래도 잘 쓰마. 여행하다가 내 생각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네. 잘 쓸게. 아, 그리고 형님 건 죄송하지만 없거든요. 어머님은 외출도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형님은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살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서 쓸만한 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주세요. 주부가 다 그렇죠 뭐. 에이, 그래도 재수씨 너무하셨다. 이 사람 것도 하나 사주시지. 원종이 넌 뭐했냐? 너 영수 섭섭하겠다. 별거 아닌 걸로 참. 아, 죄송해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가지고. 제가 원래 좀 무던하잖아요. 죄송해요, 형수님. 섭섭하시죠? 오히려 서방님과 남편이 조금 불편해하는 상황이 되었고, 저 역시도 민망하더군요. 그때 조금 싫은 소리 좀 했다고 이렇게 대놓고 유치하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어처구니도 없고 진짜 꼰대같이 들리겠지만 어린 친구들이 다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화도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내 선물 왜 안 사왔어? 라고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이 최선이었죠.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여보, 왜 그래? 괜찮은데. 도련님, 아니지. 이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아, 그럼 이거 크림 큰애 쓸래? 난 우리 둘째한테 받은 걸로 치마. 크림도 많긴 해서. 큰애가 가져가. 어머, 어머님, 그건 아니죠. 형님이 나갈 데가 어딨다고. 어머님 쓰세요. 원래 나이 들수록 더 가꿔야 하거든요. 형님은 무슨 집에 있으면서 뭘 바라세요, 바라시길? 어머님도 집에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어머님은 원래도 멋쟁이시니까. 그래, 잘했어. 뭐 선물 바라지도 안 하는 걸 뭐. 일단 앉아서 식사부터 하지. 배고프겠다. 외국 다녀왔길래 칼칼한 거 했어. 서방님 좋아하시는 갈치조림이랑 파전 좀 해봤어요. 동서도 이거 좋아할란가 모르겠네. 금방 내올게요. 앉아들 계세요. 속에서 부글부글 천불이 났지만 애써 참았어요. 나이 든 사람인 내가 참자라고 생각했고 선물을 받아서 맛이 아니라 그 태도가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싸리 넌 죄다 하는 이 심보 말이에요. 그날 좀 뭐라고 했다고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유치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어른도 계시고 굳이 어린 친구와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
참고 참았던 것이 폭발하던 계기가 있었어요. 동서는 제 아픔을 건드리며 대수롭지 않게 말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만은 못 참겠더라고요. 대놓고 일부러 저 기분 나쁘라고 아예 긁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번엔 그래서 상대해 줄게라는 마음으로 듣게 되었죠. 얼마나 옆에서 조잘조잘 신경을 긁던지 너 어디 한번 끝까지 나 긁어봐라 하는 마음과 함께 화를 눌렀습니다. 형님, 요즘엔 딩크가 유행이라는데 형님도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라면서요? 뭐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지난번에 어머님이랑 하시는 얘기 잠깐 들었는데 뭐하러 그러세요? 하기엔 나이도 나이인지라 아이가 쉽게 생기진 않겠다. 동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갑자기? 나 동서랑 잘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말 좀 가려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내가 좀 뭐라고 했다고 지금 일어나 본데 그때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네. 동서 정신 차리라고 한 얘기였는데. 가족이니까 더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요즘엔 임신율에 나이가 중요하긴 하잖아요. 형님은 노산 아니에요? 은근히 어머님도 기다리실 텐데. 그러다 제가 먼저 임신하면 어쩌시려고요? 하긴 전 아직 계획은 없어요. 바쁜 게 의사인데 뭐 의사가 임신할 시간이 있나요? 전 제 커리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임신은 좀 뒤늦게 할 것 같으니 걱정 놓으세요. 설마 뭐 한 번에 되겠어요? 근데 의사 며느리에 임신까지 한 방에 된다고 하면 어머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궁금하긴 하네요. 내가 동서 임신 계획까지 알 바 아니고 말 조심 좀 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 아픔 후벼 파는 거 아니야. 그거 진짜 악랄하고 치졸한 거야. 동서가 어려서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후회하지 말고 말 가려서 해. 나중 되면 후회해도 소용없으니까. 제 말이 끝나자 동서는 깔깔대며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이 뭘 잘못 처먹었나 싶은 생각에 쳐다보니 계속 저를 툭툭 건드리며 신경을 긁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어린 친구랑 이렇게까지 말다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가 진짜 어린 것 본때 한번 보여줘야 하나 싶기도 하면서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가관의 형태를 이어나갔죠. 형님, 저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 특유의 형님 고상한 척 말하는 거 얼마나 듣기 거북한 줄 아세요? 저도 많이 참은 거예요. 우와 떠는 그 모습. 아니 집에서 놀면서 주부나 하는 주제에 뭘 그렇게 잘났다고 매번 고상을 떠는 거예요? 저 같은 의사도 그렇게 고상 안 떠는데. 그리고 아주버님이 벌어놓은 돈으로 풍족하게 집에서 노시는 분이 사회생활하는 사람 마음을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충고하시려거든. 본인 앞가림부터 잘하시면서 충고 좀 하세요. 저 기분 나쁘게 하면 가만 안 둘 거니까. 제가 그날 형님이 뭐라고 한 뒤로 잠을 못 자요. 알아요? 도대체 본인이 뭐가 잘났길래 나보고 왈가왈부하는지.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이게 어디서 앞뒤 구분 못하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또박또박 말대답이야? 진짜 별? 머리에 똥 만들어서는 의사면허 타이틀 하나 있다고 세상이 다 네 거 같니? 너 가정교육 그따위로밖에 못 배웠어? 어쩜 그렇게 뇌에서 거치지도 않고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진짜 너 같은 애가 의사한다니까 의사 자질이 의심스럽다 정말. 환자들이 불쌍해. 저 이제 곧 대형병원 인턴으로 가게 됐어요. 소화기내과로 말이에요. 한국에서 그 병원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일단 소화기내과부터 돌긴 할 건데 산부인과도 돌아야 하니까 형님 난임에 관련해서 산부인과 진료보시거든 제가 예약해드릴 수 있거든요. 뭐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내게 잘 보여야 형님 신상에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앞뒤 구분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형님? 충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훈계 절대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갓 들어온 의사동서가 자기한테 평생 잘 보이라며 으스대는데 진짜 웃음이 터져 버렸죠. 그리고 그 병원 소화기내과라니 참 세상도 좁고 내 이걸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콧대를 눌러줘야 할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동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고무장갑을 내팽개치고 즉시 동서 등짝을 있는 힘껏 갈겼어요. 그리곤 한마디 해버렸죠. 제가 한마디 하자 동서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렇게 또박또박 말만 잘하던 인간이 말을 못 이어나가더라고요. 인턴아, 난 네 직속 교수야. 그 병원 소화기내과 지금은 휴직 중이고 너 어떡할래 이제? 당장 바짝 기지 못해? 무슨 형님이 의사라고요? 아니 원종 씨가 그런 말은 없었는데 지금 저한테 장난치시는 거죠? 무슨 형님이 의사를?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은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음식을 준비하러 들어간 지가 꽤 돼도 거실에 나오지 않자 기다리던 시어머니는 주방 뒤에서 저희 얘기를 하나하나 다 듣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화가 났는지 동서의 뺨을 날려버렸어요. 언제나 온화하고 심성이 고왔던 어머님이 노발대발 난리가 난 것이에요. 그대로 시어머니의 풀스윙에 동서는 나가 떨어져 버렸고 나가 떨어진 상태에서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그저 어이없어 하기만 했어요.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다 들었다. 아무리 어리고 철이 없어도 그렇지. 그렇게 뒤에서 사람한테 막말하면 좋으냐? 그리고 고작 인턴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난 직업이라고 사람을 걸핏하면 무시해? 아주 보자 하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네 형님이 너보다 한참 아래로 보여? 네 형님은 지금 대학병원 교수야. 알겠어?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사람한테 주부가 어떻고 저쩌고 지는 인턴이고 어떻고 평생 잘 보여? 나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어머니, 어떻게 제 뺨을...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형님이 집에서 그냥 주부로 지내신다길래 당연히 저희과 교수님이신 것도 몰랐고요. 형님, 진작에 말씀 좀 해주시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저도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애초에 왜 말씀을 안 하신 건지. 아니, 정말 오해해요. 제가 정말 교수님한테 이럴 리가 없잖아요. 저도 속은 기분이에요. 왜? 동수한텐 주부든 교수든 뭐가 상관이 크게 있나? 어머님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지. 어머님이 뺨을 올려다 붙이지 않았으면 아마 내가 올려다 붙였을 거야. 무식한 게. 이런 마인드로 무슨 사람 생명을 살린다고. 너라네 잘 알겠다 아주. 병원에서나 집에서나 너 같은 건 사회의 악이야. 알아? 인간이 의사가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어야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제가 말을 마치자 동서는 저한테 패기 있게 되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저에게 빌었어요. 아마도 본인이 처음으로 돌과의 교수라고 하니 이런저런 신경이 쓰였던 거겠죠. 동서가 무릎을 꿇고 있자 서방님이며 남편이며 하나둘 주방으로 몰려들었고 어머님은 이런애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며 서방님에게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서방님 표정 또한 동서에게 정이 다 털린 눈빛이더군요. 아마도 연애 때부터 그렇게 계속 의사지위를 앞세우며 피곤하게 한 모양이더라고요.
나 이런 애 며느리로 못 받아들인다. 애초에 혼인신고도 안 했고 결혼식만 올린 거니 다 취소해. 어떻게 이런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물을 흐려? 내 처음부터 마음에 썩 들진 않았지만 너희들 잘 사는 것만 생각해서 허락한 결혼인데 이젠 더 이상 못 참아. 원종이 너 선택해. 얘랑 계속해서 살 거면 너도 이 집에서 들락날락 거리지 마라. 다 똑같은 인간들 같아 보이니까. 형님, 아니, 교수님, 죄송해요. 아무리 인턴이 여러 과를 돈다지만 그래도 수학인 내과 가면 교수님은 언제든 볼 수 있을 건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네? 진작 말씀하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널? 왜? 아까처럼 직거를 보시지. 너 레지할 때 다른 과 선택해도 나 안 만날 것 같지? 내가 그과 교수한테 다 말할 거야. 아무리 시험도 중요하다지만 인성이 바닥인 네가 네 동료들 중에서 잘 나갈 수 있을까? 아마 거기서 평생 머무르겠지. 너 진짜 사람 잘못 건드렸어. 의사가 뭘 그렇게 대수라고 모가지에 힘만 빳빳이 들어가고 사람을 그렇게 홀대해? 진짜 실망이다. 내가 결국 이럴 줄 알았지. 착한 형수님이랑 엄마가 이럴 정도면 너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나도 너 의사라고 빳빳이 구는 거 진짜 참는데 한계였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끝내자 그냥. 난 우리 식구 무시하는 인간이랑 못 사니까 그런 줄 알아.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뭐. 대신 집이며 혼수며 다 네가 기책사유니 소송할 거야. 조용히 끝내고 싶으면 몸만 나가. 엄마가 해준 예물 싹 다 두고 나갈 준비하고.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서방님까지 파혼을 하겠다고 하자 동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결국은 주저앉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랍시고 이 집에서 대우받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힘을 썼는데 결국 그 못된 마음심보가 본인만 힘들게 한 꼴이 되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울더라도 나가서 울으라며 으름장을 놓고 내쫓으셨어요. 그대로 동서는 벗은발로 쫓겨나게 되었고 모든 식구들이 절 위로했어요. 재수없게 이 집에서 눈물바람이야. 당장 나가서 울던지 마음대로 해. 아님 네 집으로 가던지. 예, 여기다가 소금 뿌려라. 당신 괜찮아? 진짜 어떻게 저런 여자를 우리 집에? 하여튼 이번에 아주 잘 됐어. 의사랍시고 주제도 모르고 설쳐대는 거 눈꼴 시렸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온종이한텐 좀 그렇지만 저런 여자랑 평생 사느니 애초에 끝내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 그러게나 말이다. 나도 저런 며느리 볼 바엔 그냥 안 보고 말지. 원종이 마음 상했을 수도 있지만 엄마는 그래.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연애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참고 괜찮아지겠지 했던 것이 이렇게까지 일을 키운 것 같네요. 저 괜찮으니까 형수님 마음이나 많이 달래주세요. 저도 저런 여자인 줄은 오늘에서야 정말 깨닫게 된 거거든요. 참나.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안 가라앉으셨는지 큰 굵은 소금을 가져와서 동서한테 뿌려대기 시작했어요. 놀란 동서는 그렇게 쫓겨났고 전 휴직해서 다시 병원으로 복직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동서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 얼굴을 보니 엄청 사색이 되어 쳐다도 보지 못하는 꼴을 보니 인간 참 치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서방님과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파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 부분에 있어서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동서는 거의 의사랍시고 맨몸뚱이로 온 것이어서 가져갈 재산은 없었고요.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결혼식 후 며칠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 또한 어림없었어요.
저희 집과의 인연은 이렇게 끝이 났답니다. 하지만 파혼 사유는 무조건 동서 탓이었기 때문에 서방님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도 동서였어요. 결국 동서의 최후였습니다. 중간에 교수실에 와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혹시나 제가 본인 앞길을 막을까봐 하는 진정한 사과는 아닌 것 같아 돌려보냈어요. 여태까지 제가 본 모습 중에 제일 후지더군요. 교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저도 모르게 의사가 돼서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병원에서 누가 알까 봐요. 제발 저 반성하고 살 테니까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해요.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이런 모습 보니까 진짜 후지구나, 너. 인턴 나부랭이가 어디서 의사 행세하면서 깝죽거리길. 지금이라도 모든 거 내려놓고 나가. 난 여기서 네 얼굴 보면서 일할 자신이 없다. 너도 그렇지 않니? 아니, 난 괜찮아도 네가 괜찮겠어? 아무리 병원이 크다지만 언젠간 계속 마주칠 텐데. 그러니 애초에 인성관리 좀 잘하지 그랬니? 너 이러는 거 우습다. 제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는 꼴을 보니 정말 이런 애한테 내가 휘둘렸다는 게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전 동서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임신이 되었고 무사히 출산휴가 갈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무식한 동서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저를 볼 때마다 찔리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만 해도 본인이 움찔하더니 결국엔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두었답니다. 마음 같아선 제가 저런 인성을 가진 의사를 잘라버리고 싶었지만 그건 교수 권한이 아니기에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제발저리듯 나가준 덕분에 병원에서 그 얼굴 안 보니 살 것 같았어요. 군뱅이 앞에서 주름 잡다가 되려 옴짝달싹 못하게 된 동서. 이런 경우를 보고 정말 사람은 말조심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평생을 겸손하게 살아야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하게 됐답니다. 지금은 아이가 이제 막 말문이 트여서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몰라요. 요즘 하루하루 아이 재롱 보는 재미에 살고 있는데 아이가 낮잠 자는 틈을 타 이 글을 썼어요. 여러분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 이만 또다시 남은 휴가를 하러 가야겠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